철없는 어른들, 전 이번 진행을 맡은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우선 원래 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옛날에 그 뭐지? 법정 근로 시간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생리휴가 나온 적 있었잖아요. 생리휴가의 생리휴가? 그거에 대해서 역사를 잠깐 찾았어요. 뜬금없이 이거랑 관련 있나요? 전혀 관련 없는데 몇 달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몇 달 전에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히스토리인 거죠. 히스토리인데 너무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잠깐 앞에 근로기준법 73조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4조에 보면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리휴가를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돼요. 그리고 생리휴가를 의의는 생리기간에 무리한 그 일을 해가지고 모성 건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의 휴식과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예요. 그래서 생리가 없는 임신 기간에는 생리휴가를 안 줘요. 그래서 근데 되게 애매하게 돼 있네요, 법이. 말이. 아니 왜냐면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규정대로라면 생리를 확인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확인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뭘? 생리 묻은 패드를 회사에서. 아니지. 그거는 학교에서 그랬던 거지. 학교에서 그런 거예요. 응, 회사가 그때 아니에요. 뉴스에 옛날에 나왔던 그 건 대학교에서 생리로 그 뭐지? 벌써? 생리 결강. 생리 건강? 생리로 아무튼 수월 못했다고. 이거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네, 학교는 적용 안 되죠. 근로기준법이니까. 전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 저번에 이제 한 인터넷에 그 짤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연휴가 있는데 그 회사 여직원의 절반은 연휴 전날 생리휴가를 냈고 절반은 연휴 끝나는 날 생리휴가를 낸 거야. 그래서 인사과장에 빡쳐서 다음부터는 생리휴가 낼 사람은 뭐지? 진단서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라고. 부러웠나 보네. 남자였죠 그 이사과장. 어떻게 회사의 모든 전 직원이 여직원이 몇 명인데 똑같이 그날 다 터지냐 생리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임신기간에 생리가 없을 때는 임신기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월 1회의 생리유급휴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리휴가가 처음 시작된 거는 일본에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법을 많이 베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처럼 생리휴가를 주면서 유급휴가 아니다. 생리휴가를 주게 된 거고 생리휴가는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딱 3개 나라만 있어요. 다른 나라엔 없고. 근데 또 유급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생리휴가가 유급인 나라는. 그래서 2001년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 유급 생리휴가를 없애달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03년에 생리휴가 있는 조항에 유급이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는 조항에서 유급이란 걸 빼버리고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로 바꿔버린 거죠. 무급으로 바꾸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무급이라는 건 아니고 유급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급을 할 수도 있고 무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회사. 네. 근데 누가 유급으로 해요? 그렇죠. 당연히 무급으로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여성들이 매월 1일에 생리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사용자는 그거를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는 휴가 날짜에 대해서 그 임금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직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실상 유급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급이나 1급으로 주는 데들은 무급으로 줄 테고. 그러니까 생리휴가는 근데 그때 그러면은 그 걔가 가지고 있는 휴가를 하루 없애지 않을까요? 뭘 없어요? 그 연차? 연차를 하나 없애지 않을까요? 아니 생리휴가는 월 1일 따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냥 말로 넌 쓰지 마라 하루는 알아서 쓰지 마라 알면 원래 휴가 자체도 다 못 쓴 사람이 그래, 해봐할 텐데. 그러니까요. 너는 1년에 12개 다 쓰네. 알아서 적당히 써라. 회사에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일반 휴가는 안 쓰면 회사에서 쓰라고 막 하지 않나? 막 돈 그만큼 돈 줘야 되잖아요. 네. 그쵸? 막 쓰라고 권장하지 않아요? 그 쓰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썼다고 처리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권장하는 건 뭐 같은데? 권장하는 좀 대기업에서는 그런 거 들어봤는데 휴가 써라 그러니까 휴가 써라. 그냥 딴 쉽게 데는 못 들어봤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써라. 근데 바쁘면 못 쓰는 거고 아니, 못 그게 쓴다고 우리가 법이 챙겨줄 수는 없으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연차가 1년 동안 15일 일반적으로 1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1년 동안 쉬어야 돼. 그러면 뭐 그냥 대충 막 얘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알아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쓰면 그 사용자는 이걸 돈으로 보상을 해서 줘야 돼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연차가 끝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 날짜를 했으니까 12월 31일 이전에 6개월 12월 31일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치면 이건 근로자마다 달라요. 12월 31일에서 6개월 이전에 사용자가 너 지금 며칠에 연차가 있으니까 네가 써라라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안 쓴 거야. 노동자가 안 썼죠. 내가 간다고 했는데 회사가 바쁘니까는 휴가를 반려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간다고 안 하면 그 연차는 소멸이 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평일 날짜가 10일 남았는데 10일이 남아 있어요. 본인이 회사에서 그래서 10개 남아 있는데 10일 남아 있으니까 써라. 누가 어떻게 써요? 네. 하면 다음 날 이제 내년부터 나오지 마. 가서 나오지 말지. 왜냐면 10일 동안 어떻게 비워요 회사를. 누구도 못 비우는데 결국은 안 쓴 게 돼버리니까 다들 그거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설명 안 하고 눈치껏 알지 그냥 없어지는 거다 알지 써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네. 그거를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사용자는 그거를 돈으로 보상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희한하네. 만들지를 말고. 그게 편법인 거죠. 네. 불법은 아니든 그쵸. 그냥 편법. 아니 못 근데- 썼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선택했으니까 안 쓰기로 선택했으니까 보상 안 해줘가 아니지. 근데 그럼 법이 전부 다안쓴 그 거지. 법이 그 사용자와 정치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법안인 거예요. 피고용인 빼고. 별 진짜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알지? 야 연차도 이렇게. 연차도 사용자들이 챙겨 가려면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월 되면 되게 좋을 텐데. 그건 안. 무조건 2월. 남으면 무조건 다음 그건 연도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를 했어요. 반려했는데 노동자랑 사용자가 합의해서 이거 지금 회사에 일이 바빠도 못 가니까 근데 회사가 돈으로 안 줄 거니까 2월 시키자라고 합의를 하면 2월이 돼요. 평생 2월 하는 근데 거 아니야? 그게 반려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냥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 기록에 문서 남기지 되잖아. 않는 거죠 회사에서. 이거 삭제해 막 이렇게. 아니 이거 다시 일정 확인해보고 다시 가져와. 내가 해줄게. 이게 반려인데 기록이 안 남잖아요. 반려는 정확히 서류상 냈는데 반려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설령 뭐 시스템 반려했다고- 상에서 그 전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는 가능하겠지. 근데 그것도 아예 그 뭐라고 하죠? 기한 그 결제를 취소해버리면 되잖아요. 반려한 게 아니라. 취소는 취소 기록에 기록이 남아요. 남죠.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 회사 그 시스템마다 다른 근데 거고. 기록이 그거는. 남는데 기록이 남는데 반려는 아니잖아요. 취소지. 그러면 왜 이렇게 취소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잘못 열렸다고 다시 기한했다. 근데 이건 그건 솔직히 그게 있어요. 코에 걸면 코결이고. 아니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노동자가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제가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회사는 근데 잘리고. 회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회사를 나갈 거면 네. 그게 어떻게든 상관없 다 다 빼먹고 받을 수 상관없는 거 있는데 맞는데 만약 내 직군이 내 산업이 되게 협소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못 하고 나가는 거야. 이직을 해야 되니까. 아, 법이 그지 같다. 이게 히스토리는 그게 네, 단 근데 거죠. 생리유가 그래서 네? 결론. 히스토리가 지금은 이제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에서 알아 정하는 거고 하루는 무조건 가야 되고 전 세계에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만 있다. 아 근데 일본 따라하는 거 싫은데 없애면 안 되나? 근데 그거 생리유가는 실제로 없는 쓰는 사람 있어요? 나 많이 봤는데. 아 진짜요? 아니, 있으니까 쓰긴 하는데 솔직히 안 쓰면 아깝잖아요. 근데 생리휴가를 없애고 생리휴가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은 다? 다 반대해 난. 그렇죠. 저도 반대. 저는 중간이긴 한데 그냥 생리휴가 12일이잖아요 총. 그냥 휴가를 12일 더 주면 되잖아요 전부 다한테. 생리휴가를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휴가가 너무 적긴 해요. 15일이면 너무 적고. 휴가가 다 적어서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일인 것 지금 같은데 15일이잖아요. 생리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자한테 휴가를 연차 12일을 더 줘요. 어우, 파격적인데? 그리고 남자한테도 12일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방금 말한 방금 그거죠.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미천 지금 시급 올린다고 망한다 그러는데 12일을 쉬라고 하면 그게 얼마냐 막 이렇게 되면 그것도 어느 일보에서는 이제 최고 연봉자로 딱 계산해가지고 12일 딱 연봉 뭐 가산해가지고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럼 공무원도 15일 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공무원도 연차가 공무원도. 똑같나? 15일. 몰라요. 저는 공무원이 그러면- 아니라. 똑같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부터 일단 12일을 더 추가로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공무원들은 그런 거 쓰는 근데 다른 거 나라는 없는 것 훨씬 같은데. 많지 않아요 연차가? 제가 알기로 최소 한 30일 되지 않아요? 35일에서 거의? 뭐 그게 한 보통 달은 쉬어야지 1년에.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 한 4주 정도 되죠. 그렇죠 보통 보통 그 거기서 정도 돼야 휴식을 하지. 괜찮은 나라는 한 6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근데 그 서구권에 4주를 주는 이유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제육볶이 해가지고 사람 무조건 휴가비 줘서 2주 동안 휴가 보낸다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왔던 거. 그런 회사 있어요? 가고 싶네요. 외국에 제육볶이에서. 근데 걔네들은 그거 이유가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일이 빵꾸가 나냐 안 나냐를 보기 위해서 보내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는데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회사를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 업무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회사의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휴가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순간에. 같으면 이 정도면 그 휴가 보낸 정도 인원은 감안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이유는 그 근로자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컴퓨터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삥땅 친 게 있나 서류를 막 가라로 작성한 게 있나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휴가를 보낸 다음에 그런 감사를 해요. 다 뒤지. 외국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이유를 안 하고 그냥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네? 감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외국에 우리 영화 보면 그냥 사람 딱 회사 출근했는데 너 해고야라고 하잖아. 해고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박스에다가 자기 짐 싸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금요일에 절대 해고를 안 해요. 금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놀다가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항상 월요일에 해고를 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왜요? 왜냐하면 금요일 주말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월요일에 집에 가서 다시 가족들 만나는 것도 어떻고. 아니 그거는 일요일까지 잘 스파게티 먹고 막 스테이크 그래서 썰고 항상 했는데 그 해고할 관리자가 이 사람이 8시 반에 출근한다. 그럼 그 8시 반 이전에 가서 그 자리에 딱 있는다고 그래요. 소름이죠 소름. 근데 우린 그렇게 갑자기 해고 안 되잖아요. 정규직이. 돼요. 그래요? 네, 돈으로 보상하면 돼. 한 달치를 주면 돼. 한 달치 기본급을 추가로 주면 그렇게 해고할 수가 있어요. 헐,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삼성에서 막 의자 뭐 밖에 빼놓고 이런지 왜 해요? 그 부당해고가 있어서 그래요. 부당해고는 안 돼요.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어야 얘가 뭐 치명적으로 우리한테 뭘 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이유는 다 있고. 그러니까 만들기 네. 나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15일 연차잖아요. 해외는 더 많고. 근데 이거 지극히 제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 방학 일수랑 비슷하고 휴가 일수가 부모님들. 우리나라 훨씬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학이 여름 휴가 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만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학이 여름 겨울 하면은 한 8주에서 12주 되지 여름이 않아요? 3주 정도고 그러니까. 겨울 봄방학 다 합치면은 아니 훨씬 많은데? 걔네들은 9월에 학년이 시작을 하잖아요. 유럽 서구권 애들은. 근데 그래서 여름에 보통 2주 동안 휴가를 가잖아요. 외국 이 서구권 애들은. 외국은 심지어 그 애들 방학도 길잖아요. 아 그런가?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제 그렇게 생각에 여름 우리나라 방학 한달 반. 학생들 방학이 한 5주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아, 아, 1년에 더 한 되지. 8주 되죠. 6주? 8주. 우리나라 8주나 8주 된다고? 정도 대학생은 넘어가요. 대학생은 16주 정도.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8주 이상. 8주 이상이라고요? 왜냐면 한 달씩 쉬었는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아주 짧은 여름 방학이 3주고 겨울 방학이랑 봄 방학도 있잖아요. 겨울 방학 그러니까 12월, 1월, 그러니까 2월 제 거의 말은 통째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봄방학, 가을방학 이렇게 일주 하는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이렇게 여름, 겨울 방학으로 그러니까 덩어리로 있는 방학을 12월부터 8주쯤 될걸요, 2월까지 대략? 다 안 나가고 일주일만 나가요. 12월부터 2월까지 네, 일주일만 나가. 한 7, 8주 됐는데. 한 3주 정도 아니에요 방학이? 사실상? 3주 정도. 언제 그랬어요? 언제? 본인은 어느 학교 다녔길래? 보충선 나간 거 말고. 모르겠는데 잘 그러니까 뭐지?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 한 정도 달은 아니에요. 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는 한 넘는 달인데 것 같아서. 한 달을 다 풀로 쉬진 않잖아요. 풀. 그래서 풀르셨는데? 딱 대학 가면은 방학이 엄청 늘어나게 느껴지잖아요. 방학이 2달이니까 거의. 초등학교 때도 한 여름방학 한 달 했던 것 같고. 아 근데 중고등학교는 완전 조금이기는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고등학교 보충선 나간 거 없잖아. 말고. 고등학교는 빼고. 보충 나간 거 빨고. 일주일만 빼고. 일주일만. 실제 날짜상 저는- 서류상 방학. 비율상은 맞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생들 방학에 한 뭐 절반 정도의 일수가 어른들 연차다라고 하면 해외도 학생들 방학에 절반 정도가 연차다라는 비율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름에 15일, 겨울에 15일 해야죠. 절반 우리나라. 정도면. 최소한 3주라고 쳐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아니면 만약에 우리나라 방학이 2달? 8주다. 넘는다니까. 8주 너무 10주 넘는 것 같은데? 아, 대략 8주 그럼. 그래요? 중간으로 어디서 학교를 다녔길래.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겨울에 겨울에 좀 한 더 달. 길었던 겨울이 것 더 같아요. 길어요. 겨울에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7일 정도 나가요 겨울에. 2월 7일 3월 나가요. 2월 초에 학교 가지 않아요? 2월 말에 가나? 2월 초에 학교 가서 학교 가는데 7일 왔다 갔다 왔다 나가고 하잖아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7일 나가고 끝. 7일 나가고 또 방학? 네. 1, 2월은 거의 학교 안 나가니까. 한 3달 쉬는 것 같네, 3달. 근데 학교마다 이제 여름 방학이 짧고 뭐 길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똑같아요. 한 10주는 넘는 것 같아요. 10주에서 12주 사이. 10주? 그러면 10주에 15일밖에 연차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개고생하는 거지. 해외는 왜 이렇게 방학이 길게 느껴지지? 걔네들은 길잖아요. 아니 실제로 더 길겠지. 걔네들은 9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9월 초에 학년이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3월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7월 초에 학기가 끝날 거예요. 걔네 보통 7월 초에 학기가 끝나고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쉬니까. 몰아쉬니까. 걔네도 한 걔네들도 4개월 한 쉬던데. 한 3, 4개월 쉬는 것 두 달 같던데. 두 달 이렇게. 그 정도 쉬는 것 같은데. 걔네들 한 2달 적어도 2달 반? 적어도 그 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슷하겠죠. 걸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 길게 외국은 얘기하고. 어차피 다니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여튼 네, 생리휴가는 이상하다. 없애야 된다. 아니 만약에 생리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혹. 제가 고등학교 때는 쓰러진 애도 있었어요. 이제 교실에서. 그래서 막 응급실 가고 막 그런 애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진단서를 봐서 얘가 언제든지 뭐 생리로 병가를 더 일수를 늘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인 여자들 전부 다 국민의 반이 여자인데 뭐 다 생리하면서 다 일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생리휴가를 따로 휴가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가도 아니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연차가 너무 작고 결론 그래서- 연차를 늘리잖아. 아니 영차가 작은 거는 다 같이 개고생하고 있는 거고 여자만 연차가 작으니까 생리휴가를 줘야 된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늘리자. 여자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연차를 이거 이상한 것 같아. 27일로 하자. 맞아. 연차를 늘려야 돼. 왜 27일? 깔끔하게 30일로. 아니 25일, 아니 15일 플러스에다가 12일 해서 27일. 너무 머나먼 이야기네요. 이거 끝내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오늘의 본 얘기 본 얘기하기 전에 이제야 30분인 것 같은데 20분 갔어요. 오늘의 본 얘기는 클럽 아레나입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던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알게 된 클럽 아레나인데요. 그래요? 버닝썬이랑 관련이 돼 있는 클럽. 왜냐하면 그 이제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클럽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닝썬이나 클럽 아레나는 애프터 클럽이라 그래요. 근데 애프터 클럽의 거의 원조격인 게 클럽 아레나예요. 애프터 클럽이 뭐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안 좋은 건가? 이 책의 서평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서평에 내가 예전에 가봤던 나이트클럽은 요즘 강남 클럽에 비하면 중세시대 수도원 수준이었구나. 그래?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지? 이런 서평이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수준이 다르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원래 작년에 이걸 쓰려고 쓰고 있었는데 쓰는 중에 버닝썬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레나는 이제 탈세에 걸려서 문을 닫고 버닝썬도 문을 닫았다고. 근데 아레나가 이름을 바꿔서 4월인가 문을 열었고 버닝썬도 6월 7일인가에 문을 열었어요. 이름을 바꿔서 다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항상 수요는 항상 있죠. 공급은 항상 갈 수밖에 없는. 우선 여기 재밌는 내용들도 가끔 있긴 해요, 이 책에. 근데 여기서 우선 클럽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가드가 있어요. 가드, 경비죠. 네. 우선 이 사람은 출입을 통제를 합니다.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일부러 줄을 세워놓고 천천히 입장을 시키는 이유는 이 클럽이 붐빈다라는 걸 밖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 효과 때문에 가드들이 이런 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드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폭행하고 시비하고 거기서 성범죄 문제도 항상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다른 클럽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벤치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벤치의 기준은 외모랑 복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날 입장을 담당한 가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리젝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강남 쪽이랑 그쪽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럽마다 다르죠. 홍대나 이태원 쪽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홍대도 클럽마다 다르긴 하고 이태원 쪽은 클럽 문화가 아예 강남이랑 달라요. 강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비싸 보여. 맞네. 나도 몰라요. 왜 이러시나 이거 진짜. 여러분 알다시피 난 클럽 같은 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문으로 안 간다는 얘기. 그 VIP 전용. 그리고 가드는 비싼 돈을 주고 테이블이나 룸을 예약한 손님을 그 클럽 내에서 보디가드 하는 역할도 해요. 거기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괜히 들어오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서버, 바텐더라고 하죠. 바텐더의 첫 번째 조건이 외모래요. 그래서 보통 모델 지망생이나 배우 지망생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텐더가 제일 편하대요. 거기서 그냥 딱 카운터에 이거 거기 바에서 돈 받고 술만 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샴페인 거리라고 하는 헐벗은 언니들. 그 그런 게 있어요? 속옷 차림의 여자들이 거의 속옷이나 다름없는 옷을 입고 여자들이 비싼 술을 시키면 막 한 병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술을 시키면 여자들이 거기서 폭죽을 막 터트리면서 그걸 들고 막 거기다 서빙을 해줘요. 막 이렇게 가고 쇼걸 본 적 있는 것 같아. 느낌. 본 적이 있다고? 가서 봤어. 아 막 아니 영화에서? 그 막 그것이 알고 승리 막 싶다. 그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승리 그거 아니, 개츠 가서 봤을 수도 파티 할 있지. 때 이럴 때 장면으로 나왔었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고액 주문이 들어오면 그 테이블에서 앉아서 같이 놀다가 가기도 한대요. 사실상 클럽 내가 가장 편한 일이라고. 그다음에 MD가 있는데 MD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같은 거예요. 손님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해서 거기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자기가 수수료로 받아먹는 경우도 있고 클럽에는 여자들이 많아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게스트를 이렇게 입장을 시키면 돈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당 몇천 원씩.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화장실 청소였어요. 책을 보면서 이제 클럽마다 다른데 청소는 그 직원들이 다 같이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줌마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으면 붐비잖아요. 그거는 거 질서 유지도 하고 화장실 내에서 여자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남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정리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하고. 그래서 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보통 50대 정도의 여성 아줌마들이 하는데 아레나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버닝썬이 생기면서 버닝썬으로 스카우트 됐어요. 잘하셨나 보다. 정리를 잘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클럽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전문직이라는 거지. 청소가 부고 주는 다른 일. 중재.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클럽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녁에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는 그런 클럽을 라운지 클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클럽이 보통 밤에 10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끝나면 한 새벽 4시, 5시에 문을 닫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클럽. 그리고 보통 12시 정도에 오픈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뭐 늦으면 그 다음날 한 오전 10시, 11시 이때까지 하는 애프터클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근데 애프터클럽은 아레나나 버닝썬 애프터클럽이라는 거예요. 애프터클럽이 처음 생긴 건 그거죠. 보통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 끝나고 와서 놀면 보통 새벽 3, 4시 정도 늦으면 5시 정도에 피크가 됐다가 이게 쭉 줄어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만든 클럽이 애프터클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레나나 이런 버닝썬이 뜨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 시간에 모여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간석동에 보면 술집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호프집을 가면 호프집 문 닫는 시간이 정오 있잖아요. 낮에 12시 1시예요. 다 네. 애프터 호프집이네. 그렇죠. 보통 호프집 늦게까지 해봤자 해 뜨면 문 닫는데 거기는 12시 1시까지 하니까. 입장 정책은 말 그대로 두 가지예요. 비싼 돈을 주고 테이블이나 룸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가드한테 뺀찌 당하지 않을 만한 외모나 복장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가드의 임무 중에 하나가 수질 관리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게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탠딩 게스트는 말 그대로 입장료 주고 들어가서
손에 맥주병 들고 다니면서 노는 애들을 스탠딩 게스트라고 하고, 테이블 게스트라고 하는데 작게는 이제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만 테이블을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을 돈 주고 산다는 것보다는 그 테이블에서 얼마짜리 술을 몇 병이나 시킬 거냐, 이거를 예약을 하면서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따면 들어가면서 그렇게 결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붐비는 날은 테이블 하나당 수천만 원까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술이 한 병에 비싸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클럽에 가도 비싸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수천만 원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걔네들도 자기 과시용으로 수천만 원어치를 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아레나에서 처음 시작됐다는데 전광판이 있어요. 클럽 내에 전광판이 있고, 거기에 몇 번 테이블에서 누가 몇 천만 원어치 술을 시켰다 라는 게 딱 시키면 전광판에 딱 뜬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지기 싫으니까 더 시키는 거야. 그 비싼 걸 시키는 거야. 그러면 샴페인 걸, 아까 얘기했던 샴페인 걸들이 술을 이렇게 그 비싼 술을 술을 이렇게 막 들고 나오면서 음악이 바뀌어요. 막 그 클럽 내에서 나오는 음악이 틀다가 그 음악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 호프집이나 이런 데 보면 누구 생일이면 계속 노래 나오다 갑자기 딱 바뀌잖아요. 생일 축하 음악으로.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야. 근데 클럽에는 그게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애프터 클럽은 음악 들어가고 춤추러 가는 데가 아니다. 이런 거야. 돈 쓰러 가는 곳이라. 그쵸. 그리고 그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조각이 뭐냐면 테이블 하나에 못해도 한 몇백만 원, 최소가 150만 원이라고 여기 써 있긴 해요. 책에. 최소 150만 원인데 그걸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최소한 4명 정도가 뿜빠이를 하는 거야, 돈을. 뿜빠이를 해가지고 테이블을 같이 그 예약을 하는 거죠. 그걸 조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4명 정도. 내 아는 애 중에 맨날 가는 애가 있어. 야, 넌 도대체 친구 중에, 근데 넌 도대체 우리는 안 가는데 넌 누구랑 그렇게 맨날 가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놀면 재밌나? 100만 원이나 내고? 근데 테이블만 잡는. 근데 같이 놀지 않을까? 안 놀겠지. 테이블을 내가 서서 노나, 테이블을 잡아서 노나, 테이블 막 25만 원이잖아 최소한. 2, 30만 원 내고 혼자 놀 거면 테이블 잡으나 서서 노나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다르지. 애프터 클럽에 가는 목적이 뭔지가 중요하죠. 남자들은 테이블 잡으면 뭐가 유리하나? 남자들은 여자를 잡으러 가는 거고 여자들은 남자를 잡으러 가는 건데, 서 있는 애랑 2만 원 주고 서 있는 애랑 옷가게 가면 이렇게 누워 있는 옷이랑 이렇게 서 있는 옷 그 차이. 반대해서 그렇지. 2만 원 주고 맥주병 손에 들고 다니는 애랑 테이블 잡고 150만 원짜리 술을 세팅해 놓은 애랑 누가 이제 확률이 높겠냐 이거지. 그리고 일반 같은 데 가면은 50만 원이면 가는데, 거기서 만약 조각으로 내가 똑같은 돈 50만 원으로 4명이 뭉치면 거기 갈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애프터 클럽을 가겠죠. 그러면은 다 부질없다. 어차피 뭐 그런 데서 만약에 남자를 잡으러 갔어, 어떤 여자랑. 어차피 원나잇 할 건데 뭐 돈이 많으면 뭐가 그렇게 달라? 그냥 잘생긴 사람이랑 내 돈 안 놀면 쓰니까. 되지. 아 그런가? 내 돈 안 쓰고 비싼 술을 먹어서? 내 돈 안 쓰고 비싼 술 먹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주변 막 비싼 술 좋아하는. 비싼 술 좋아하긴 비싼 하는데 술 굳이? 아니, 그냥 남의 그 테이블 뭐지? 굳이 가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에 주조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싼데 술 거기서 좋아하면. 사오면 되지. 맛있는 술을 좋아하면. 이게 뭐랄까 이제 술을 먹어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컵라면을 구석에서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담배를 담배를 시끄러운 데서 그렇게 좋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잔에 그 사람들한테 그 테이블에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지도. 아유, 클럽에서 무슨 제대로 된 잔에 제대로 된 술을 먹겠어요. 막 이렇게 먹겠지. 아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그 사람이죠. 잔 제대로 안 가져와라고 호통칠 수 있는 그 권력 테이블을 예약했다. 근데 보통 제대로 된 술을 마시고 싶으면 바를 가져 제대로 된. 그래. 거기서 말한 제대로 된 술이라는 거는 술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사람. 그 술을 내가 마시는 다른 테이블 사람들 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데 하차감 때문에 타잖아요. 차를. 똑같은 하차감 때문에 클럽 그 차가 정말 좋고 성능이 좋아서가 비싼 아니라 차는 승차감이 안 좋다는데. 그러니까 하차감. 승차감 딱 말고. 내렸을 때. 승차감 불편하고 나야 말해. 길도 불편해서 못 가는데 딱 내렸을 때 그 하차감 때문에 차를 타는 하차감. 거야. 하차감 때문에. 저번 진짜 옛날에 부끄럽다. 그 뭐지 탑기어인가 자동차 그 프로그램. 거기 외국에 영국에 거기서 아우디랑 벤틀리랑 포르쉐랑 세 차를 그 벤치마크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거기 출연자가 3명 있잖아. 남자 출연자가 벤치마크를 했는데 1등이 아우디예요. 제일 좋은 성능이. 차가 성능이나 뭐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했겠죠. 가성비. 했는데 1등이 아우디인 거예요. 두 사람이 세 명한테 이제 그 점수가 뭐 승차감이 어떻고 뭐 가속력이 어떻고 막 쫙 있잖아요. 이제 세 명이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포르쉐. 당신은 포르쉐. 당신은 벤틀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에이 그러지 말고 포르쉐 이러는 거예요. 차는 아우디가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보기 어떠냐가 다른 사람들 보기 어떠냐 중요하죠. 내 이미지. 그 차에서 내리는 나의 이미지. 포르쉐 디자인이 빠지잖아요. 잘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모양새, 이미지가 어떠냐. 그 포르쉐 광고, 좋은 차 광고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라고 광고하는 거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어깨 뽕 좀 넣어주려고 광고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프터 클럽에서의 복장은 남자는 정장, 여자는 홀복. 홀복이 뭐예요? 홀복이 뭐냐면 그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업소에 가면 이 뭐라 그래야지? 헐벗은 그 옷 있잖아요. 우리 흔히 뭐 드레스라 그러나? 이렇게 여자들 막 그 여배우들이 노출 의상 뭐 이런 거 있잖아. 드레스? 그런 거 입고 클럽에 간다고요? 아니야 이게 긴 드레스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드레스 말고 그냥 원피스? 뭔지 아는데. 원피스? 뭔지도 모르겠어. 원피스인데 뭐 딱 달라붙는 그런 거? 하여간 거의 막 노출이 심하고? 그냥 가슴이 파이고 허리가 드러나고 다리가 다 드러나는 뭐 그런 거. 그런 거라 그래야 되나? 노출이 많은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복이라고 치면 나와요. 홀복이라고 치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검색. 그러니까 홀복이 뭐냐면 근데 왜 뭐지? 홀복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박수홍이 가는 클럽이 아레나 아니었어요? 몰라 나안 봤어. 거기서 그런 복장이 아니던데 다들. 그러니까 홀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술집에서 일하는 접대부 여자들이 입는 옷을 홀복이라 그래요. 이런 거래요. 이런 거 맞아요? 원피스? 이런 원피스? 그냥 거? 여튼 몸이 드러나는 라인이 드러나는 원피스 같은 거네. 여자 이거 왜 홀복이라고 부르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통칭해서. 업소에서 일하는 그 여자 접대부들이 입는 옷을 홀복이라 그래.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연예인들이 TV에 입고 나오면서 그게 일반적인 그 뭐지 일반인들이 입는. 일반인들이 입는 패션이 된 거예요. 아 원래는 홀복이었는데. 그래서 몰랐네. 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그 드레스 코드가 깨지고 있어서 웬만큼 좀 괜찮으면 입장이 다 된다 이거예요. 그 누가 정장 입고 놀러 가? 남자도 그렇지 않아요? 정장 입고 놀러 가는 거 이상하지 홀복이란 않아요? 말을 되게 많이 쓰네요. 몰랐네. 연예인 뭐 홀복 뭐 연예인 이름 뭐 누구 홀복 구두 신고 그러고 누구 어떻게 홀복. 놀아? 제가 본 다 이런 거. 그 아레나 클럽 복장하면 너무 느려. 그 찾아보고 그거를 입고 가나 보네. 가려고. 드레스 코드. 꼭 왠지 안 복장으로 인한 입자 배지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써져 있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가? 벤치 나가면? 그렇겠지. 맷지 당한 게 이제 복장과 외모인데
아 이건 11월 24일 드레스 코드네. 아,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예쁘면 통과되나 보다. 두 가지 예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잡았거나. 아, 테이블 너무 돈 아까운 거. 그럼 거지같이 입고 딱 테이블 잡으면 그러면 재력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조건 테이블을 잡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보통 내추럴 타고난 거니까 테이블을 잡을 수밖에 없네. 내가 누가 얘기하면 룸 잡으면 들어갈 수 있어. 자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 룸 잡으면 들어갈 수 있어. 돈 많으면 룸 잡아. 루이비통 매장에 막 다 떨어져가는 티셔츠랑 막 슬리퍼 끌고 아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이건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고 나머지 다 주세요. 웃겨. 그리고 애프터클럽은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DJ들이 음악을 선곡을 해가지고 트는 그게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음악의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EDM이라 그래서 EDM이라 통째 다 EDM이 아니고 거기서 뭐 하우스 계열도 있고 뭐 덥스텝 계열도 있고 빅룸 계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DJ들마다 어떤 특정한 장르 몇 개에 항상 특화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장르의 음악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기승전결을 이렇게 자기가 트는 동안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틀거든요. DJ 한 명이 올라가면 1시간 반 동안 기승전결 이렇게 틀어요. 기승전결을 틀면서 또 그 안에서 짧은 기승전결을 만들고 그런 거 이제 음악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DJ인 건데 이 애프터클럽은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꽝꽝 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기승전 전전전전전전전전 이렇게 가는 음악을 튼다라는 거죠. 절정. 네. 그럼 뭐 놀아지나? 그렇게 가가지고? 놀러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근데 스탠딩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놀러 가는 거일 거 아니에요? 스탠딩으로 가는 사람들도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홍대랑 아레나나 뭐 좀 더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너무 아니네. 다르네. 그리고 이제 노잼이겠는데? 가면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목적에 성공한 사람은 재밌겠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놀려고 가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나오겠다. 놀려고 가는 사람들은 벤치를 거기를 안 가지. 그런가? 아니 뭐 미리 이거 다 알아보고 아레나라는 게 애들끼리 그 강남 아레나 하니까 모르고 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강남에 제일 큰 데를 가봐야지 뭐 이렇게 아는 하고 갈 거 동생도 아니야. 클럽 가면 아레나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던데. 아레나 문 닫아가지고 다시 레이블 이름이 레이블이더라고. 다시 연대가. 그리고 여기 잠깐 정보 하나 주면 전 세계 100대 클럽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거 알아요? 무슨 기준으로 100대예요? 그거 이제 선정하는 거 영국인가 어딘가에 선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라운지 클럽이에요. 인천에 클럽이 있나 보네. 저 구도심에 라운지 구도심이 아니라 영종도에 크로마라고 있어요. 영종도. 클럽 크로마. 영종도 그 누가 가요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 예, 거기에 클럽 크로마라고 있는데 거기서 홍대랑 강남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고. 그쪽으로요? 예. 왜? 뭐 핫하대요 되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핫한 날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핫하고 한산한 날은 엄청나게 한산하고 그러더라고. 거기도 애프터 클럽이에요? 아니요, 거기 그건 애프터 클럽 아니에요. 영종도까지도 일반적으로 애프터 클럽은 장소가 협소하고 사람들이 놀기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레나 엄청 크지 않아요? 안 커요. 여기 그래요? 몇 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막 층층이 있어 보이던데 사진 보니까. 잠깐만요, 내가 찾아보고 여기 몇 평이라고 평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영종도예요? 여러 가지. 못 찾겠다. 여기 그림 나와 있죠. 도면
이게 네모칸 하나가 테이블이거든요. 요만해요. 엄청 작네. 그러게. 이건 2층이고? 예. 알고 보니 테이블이 한 5평. 테이블 작아요. 한 이 정도 되겠지. 테이블 그래서? 이거보다 작지 않나? 클럽 테이블은. 예, 이거보다 작죠.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거보다. 테이블도 작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레나가 벤치 놀만하네. 우선 작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럽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웬만큼 모여도 한산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게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크로마가 나 안 가봤는데 엄청 크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들어와서 한산하다고 거기는. 붐비는 거보다 한산 게 나. 그런가? 아니 붐벼가지고 계속 민망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 그런가? 그러니까 춤을 추러 가는 사람한테는 좀 토요일에 홍대 클럽 가면은 거의 9호선이 9호선. 그거는 싫겠다. 그치. 이태원 무슨 날에 이태원도 그렇고. 무슨 날에 클럽 가면 그냥 서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DJ 많아서. 앞쪽은 진짜 9호선 뺨치고 거의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조금 한산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성수연 당하기 너무 쉽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부딪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레나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가? 아레나 있는 사람들부터 일단 얘기하고 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내가 우선 대충 다 훑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아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구나. 네. 진짜 그래도 말고 정말 아레나가 이런 데 이 사람의 몰랐으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 외모지상주의나 뭐 돈지상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클럽 아레나는 이런 곳이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런 이유로 왔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온 거다. 뭐 이런 거 내용을 하는 거죠. 정말 시대를 잘 반영하는 거죠. 예, 사실 앞쪽에는 그런 클럽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뭐 이런 것도 짧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거 이제 내가 다 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니시는 곳은 애프터가 아니잖아요. 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프터도 안 가시고 그 라운지도 안 가시고 어디지? 근데 라운지면 일반 식당에서 클럽 음악 나오면 다 라운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클럽 얘기하는 음악 나오는 술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라운지 클럽이 많이 되게 있어요. 많죠. 있어요. 저기- 술 먹으면서 일어서서 그냥 옆에서 막 춤추고 이런. 재즈 데 클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재즈 그런 것도 라운지 클럽, 클럽이라고. 클럽이 그것도 하니까. 라운지 클럽이죠. 그 지나가면서 재즈 공연하면은 지나가다 이거 보다가 가고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근데 클럽 음악 이런 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집에서 클럽 음악 들고. 옛날에 푸사가 DJ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자를 거. 하우스 계열로. 하우스랑 뭐 그런 거는 비트 차이죠. 비트 속도. 아니 음악을 딱 들으면 느낌이 이거랑 다른 음악이네 이런 식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면 알 텐데 항상 클럽에서 그냥 음악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우스는 우리 파티 같은 거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풀장에 있고 여기서 파티하면서 사람들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이렇게 몸도 살짝 흔들고 이런 데 나오는 음악이 보통 하우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클럽에 가서 사람들이 춤을 많이 추는 그 계열은 일렉트로 계열이고 그리고 네.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EDM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되게 일렉트로 하우스 쪽으로 되게 편중돼 있어요. 거의 일렉트로 하우스에 한 80% 옛날엔 모여 다 있고 일렉트로 아니었어요? 요즘도 다 일렉트로예요. 힙합 클럽 있다라는 거 아는 그러니까- 것도 몇 년 안 됐는데. 아니, EDM 쪽에서 80% 정도가 거기 모여 있고 EDM과 힙합을 하면 한 EDM 70%, 힙합이 한 30%그 정도. 잘하시네요. 책을 본 거예요. 네. 어쩐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클럽 아레나에도 EDM 존이 있고 힙합 존이 있는데 힙합 존이 작고 EDM 존이 크고. 아니
좁아 터진 데서도 그걸 나눠놨다고? 근데 층이 다를 수도 있지. 저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 참 돈 되는 일 아니에요. 물장사니까. 그쵸. 저기 그리고 하물며 클럽 3개 중에서 뭐 할래? 아 애프터가 제일 좋잖아요. 돈 벌기에는 돈 쓰러 오는 곳이니까. 그 막 그 술 있잖아요. 스페이스 그려진 술 1억 넘는다는. 몰라. 그래서 그 어떤 외국 래퍼가 너무 좋아해서 그 회사를 사버렸다고. 그 술이 있는데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그 크고, 골드 네. 색깔에. 금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클럽에 아까 얘기했던 크로마 같은 데는 광고 보면 외국에서 뭐 뮤지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레나나 버닝썬 같은 데는 그런 음악을 즐기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절대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클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외국의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공연하러 그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쫙 빠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프터 클럽은 그런 거 안 한다고. 아 제이지가 샀어. 제이지가 너무 이 술을 좋아해서 아르망드 브리냐? 이 스페이스 그려진 술. 제이지가 샀대요. 회사를. 대단하다. 자, 한 마디씩 하시고 끝내시죠. 네. 한마디씩 하시죠. 클럽은 노래를 즐기러 갑시다. 내가 볼 때는 그 테이블에 돈 쓰는 사람 말고는 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 클럽.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는 목적이 성공했으면 다 재밌겠죠. 도대체 뭔 목적이 난 진짜 궁금하네. 진짜 도대체 아니 무슨 목적이야? 목적이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여자 아니에요? 응. 그냥 그 원나잇 하려고 원나잇이라기보다 그냥 자려고 그냥 어쨌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뭔가를 어쨌든 하나 건지려고. 어떻게든 뭘 건져보려고. 있는 건 돈이고 그래? 돈 가지고 놀 수 있는 돈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도박 뭐 아니면 뭘 쇼핑하는 거 말고. 근데 스탠딩을 가면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그리고 테이블 작은 그러니까- 사람이랑 스탠딩에 있는 사람이랑 어차피 같이 안 놀 거 아니야. 뭐랄까 현대판 그러니까. 노예 경매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돈 주고 사람을 살 수는 없는데 이제 뭐 성매매도 있지만 성매매 하러 가지 그냥. 그거 아니 훨씬 싸지 않나? 그거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식장에서 낚시를 하냐 바다 낚시를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있어. 돈으로 도박을 하고 돈으로 놀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뭐 아니 지금 쇼핑을 얘기하는 거 지를 수도 있고. 스탠딩 가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탠딩 그러니까요. 가는 사람들은 못 모르는 사람이죠. 막 알면 그렇게 가겠어요? 그럴 그냥 것 놀고 같아요. 싶고 맞아요. 그냥 아니, 이름이 유명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니까 대부분 대박이래. 사람들 뭐 아까 제일 말했잖아요. 크다니까 이렇게 하고 갈 거. 고급차를 광고하는 건 타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고. 아 여기 나온 네.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 바텐더의 그 조건 중에 외모라고. 그래서 바텐더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텐더 번호를 많이 딴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가면 마치 왕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다 그 잘생긴 바텐더 사람. 번호를 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그 못 모르고 그냥 일반 클럽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바텐더 번호를 따고 있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된 기분을 느끼려면은 왕이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민도 좀 있어야 되고 노예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평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야.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아이, 그런 마케팅을 하겠죠. 여기 핫하다. 와 놀아라. 뭔 재미도 없고 그 아무 노래도 네, 이상한 근데 거. 거기서- 아레나가 왜 유명해졌죠? 애프터클럽 원조라서 아니 그냥 애들이 아는 거. 근데 되게 번지르해 보이고 저런 요소로 간지나고 멋있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다 나중에 난 포르쉐 타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공해서 포르쉐 타야지 이런 것처럼 아 저기 꼭 한번 가야 되겠다. 뭔가 저런 핫하 평생 한번 가야지. 이런 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월급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걸 추앙하잖아요. 왜냐면 드라마, 영화, TV에서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막 고급 뭐 샴페인, 와인 마시면 좋은 걸로 알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레나가 강남 클럽의 메인 격이잖아요. 그 네. 이름이 네. 왜 그렇게 된지가 기억이.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같은데.
그것도 누구 어디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퍼레이드 하는 그걸 것처럼 마케팅을 아까 한 그 거죠.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여자. 왜냐면은 그거 다 있어요. 딴 데도. 다 하는데 제일 간지가 나게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연예인이 춤추고 공연을 하고 뭐 뮤직비디오 찍어도 어디가 더 간지나게 찍냐잖아요. 그런 기획력이 있는 곳이냐. 그러니까 나름 비즈니스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잘한 거죠 클럽. 똑같이 빵빠레 올리고 뭐 하는데 뭐 디즈니랜드처럼 하냐, 에버랜드처럼 하냐, 뭐 아래 버닝썬처럼 하냐 이 차이가 있겠죠. 더 간지. 아니 내가 1,000만 원 썼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이 그래서 생각하니까. 버닝썬 광고를 보면 엄청 화려해 보여. 막 되게 버닝썬 파티 같아. 광고를 해? 뭐 그 영상 있는데 그 나는 예전에 승리가 자기 생일 파티 할 때부터. 참 알고도 말을 할 수 없는 이 아니 클럽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있어. 영상 막 이렇게 막 노는 영상. 광고라기보단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자기 아니야. 나름대로 거기서 제작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제작한 그 거예요. 제작한 건데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이 광고를 저도 하는 걸 보긴 봤어요 정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응. TV 광고는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인터넷은 페이북 짤 광고 뭐 여기가 같은 제일 그런 거. 핫하다 뭐 부산에도 딱 여기가 제일 핫하다 뭐 여기 가면 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다들 우리나라 분위기상 일본, 중국 여기 나라가 다 사실 그 못해가지고 막 다 억압당해가지고 막 그건 악이다. 그러니까 딱 그게 딱 해방되는 순간부터 막 소위 별 망나니 짓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제가 기억하는 건 아레나 이름 계속 들은 게 TV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래퍼나 막 그 한 사람들이 아레나 가서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홍보 일환이죠. 근데 그런 곳이었다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제품을 홍보할 때 가장 좋은 건 연예인 데려다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방송 타는 거. 그리고. 그러게 DJ는 안 초청해도 연예인은 갖다 쓸 수 있겠다. 되게 공연도 하고 막 간지나니까. 그러던데요 아레나에서 힙합 공연하고.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죠. 다만 좀 편법이 난무하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죠. 세금을 안 떼어먹으면 불법이라는 것도 없죠 사실 거기서 뭐 불법이라 해봤자 사업 특성상 세금을 안 떼.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 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지만 도박장처럼 막 돈을 막 하는 것도 세금만 잘 내면 뭐. 무섭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놉시다. 목숨 걸고 놀지 말고. 클럽이 언제쯤 제대로 될지. 한국에서 클럽 가면 너무 사람 많아서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클럽 말고. 비슷하게.